국민의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국회의 시간을 정쟁에서 민생으로 돌리겠습니다. 법사위 운영을 포함한 11개 핵심 상임위를 독점한 민주당이 지난 47일간 보여준 모습은 오만과 폭력이었습니다. 민주당의 잘못을 국민께 낱낱이 밝히겠습니다. 민주당의 독재와 국회의장의 중립 의무 위반 행태를 국민께서 끝까지 지켜봐 주십시오. 우리 당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7개의 상임위원장을 수용했습니다. 완장을 찬 민주당의 독재를 눈뜨고는 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국민의힘은 원내투쟁을 선언하며 민생의 시간을 예고했지만 실제로는 김건희와 윤석열 방탄의 시간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진정 민생을 신경 썼다면 여당이 국회를 보이콧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최근 국민의힘이 국회 상임위에 복귀하며 민주당과의 본격적인 전투를 다짐하는 상황에서 민주당 법제사법위원들이 모두를 놀라게 한 충격적인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지난 24일 민주당 법제사법위원들은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과 주변 인물들의 모든 핸드폰에 대한 압수수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체포 사건에 대한 역풍이 시작되었다는 평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용산 대통령실의 이시원, 임기훈 등의 핸드폰을 당장 압수수색해야 합니다. 모든 것은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입법청문회에서는 윤석열과 용산 대통령실이 최병 사건 수사 관련 외압을 주도한 정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수처는 당장 윤석열 대통령과 용산 대통령실의 인물들을 압수수색하여 휴대전화를 확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공수처의 수사 속도가 느리면 특검 열차가 빠르게 출발할 수 있음을 윤석열 정권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핸드폰 압수수색에 속도를 내는 이유는 내달 중순 사건 1년이 지나면서 휴대폰 통화 기록이 말소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민주당의 기자회견은 권력 행사의 명분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드러난 진실 앞에서 사과 한마디 하지 않으며 공공의 적이 되기를 자초했습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동의한 사람들이 15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국회 청원은 1개월 내 5만 명의 동의를 모으면 관련 상임위에 회부되어 심의 대상이 되고 최종적으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어 조만간 상정될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어떤 변명을 늘어놓을지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